머리가 아파본 적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단순 편두통일 수 있는데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 건가? 그냥 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단순 두통인 줄 알았는데요. 병원에 가셨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뇌졸중 위험 신호 9가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시어머니께서 전화로 머리가 좀 아프네 하시는 거예요. 평소 시어머니는 아파도 티를 잘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던 두통이 뇌혈관이 터진 신호였던 거예요.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전조 증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타 채널 영상들 여러 개 봤는데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더 무서우셨을 거예요. 예방도 못하겠네. 그냥 운에 맡겨야지. 이런 느낌. 근데요,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러 왔어요. 본인이 몰랐던 겁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한뇌졸중학회와 미국 심장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의 약 80%는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중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쓰러지기 전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젓가락질, 걷기, 말하기, 물 마시기. 이것들이 전부 뇌혈관 건강의 척도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신호 9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며칠째 멈추지 않는 딸꾹질. 자꾸 사례가 들린다.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셨죠? 딸꾹질이 뇌졸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뇌의 맨 아래 연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호흡, 심박수, 삼키는 동작, 딸꾹질 반사를 모두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이 부위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통제불능 딸꾹질이 생겨요. 물 마셔도 안 멈추고 숨 참아도 안 멈추는 이틀 이상의 딸꾹질.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준엽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중년 여성 중에 헬스장에서 목을 무리하게 비틀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받다가 척추 동맥 내벽이 찢어져 연수경색이 오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다음 날부터 딸꾹질이 멈추지 않고 물을 마실 때 자꾸 사례가 들리는 상황. 이걸 소화 문제로 알고 내과를 가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로 가세요. 두 번째,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하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이게 5,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예요.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뇌졸중에 올 때 흔히 아는 마비 증상 대신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전신 쇠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나 과로로 오해하기 쉬워서 더 위험해요. 근데 5060 세대들은요, 요즘 무리했나 봐. 갱년기 증상인가 봐. 쌍화탕이나 한 병 먹어야겠다. 이러고 들어 누우세요. 여성 뇌졸중 환자는 남성보다 병원에 1시간 더 늦게 도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1분에 뇌세포가 190만 개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1시간은 휠체어를 타느냐, 두 발로 걷느냐를 가릅니다. 평소와 다른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가 갑자기 찾아왔다면 들어 눕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지지 않는지, 말이 어눌해지지 않는지,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는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입니다. 이 3가지 확인법은 잠시 후 패스트라는 이름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갑자기 멍해지거나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 치매처럼 보이지만 치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매는 수년에 걸쳐 천천히 나빠져요.
뇌졸중에 의한 혼란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요리를 하시던 분이 가스불 끄는 법을 갑자기 모르신다거나, 매일 다니던 마트 가는 길에 갑자기 길을 잃으셨다거나, 평소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셨다면 이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뇌의 전두엽에 혈류 공급이 끊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술도 안 마셨는데 취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가족에게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네 번째, 평생 처음 느끼는 극심한 두통, 벼락 맞은 것 같은 통증. 시어머니 얘기를 다시 잠깐 꺼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대요. 표현하기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통증이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올 때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에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벼락이 친 것 같아요. 이걸 의학적으로 벼락두통이라고 불러요. 일반 두통은 서서히 시작되고 진통제 하나리면 어느 정도 가라앉잖아요. 뇌출혈은 달라요. 갑자기 최고조로 시작되고 함께 구역질이 나거나 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어요. 바로 입원하시고 약물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지금과는 다른 결과였을 거예요. 평소랑 다른 두통이라는 느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한쪽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이걸 경험한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검은 커튼이 위에서 스르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망막 동맥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면이 두 개로 겹쳐 보인다면요. 한쪽 눈을 가렸을 때 하나로 보인다면 노안이 아닙니다. 뇌신경 마비에 의한 증상이에요. 노안은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양쪽 눈 다요. 뇌졸중은 갑자기 한쪽만 두 개로 쪼개져 보입니다. 여섯 번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역질이 함께 온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역질은 뇌의 뒤쪽 혈관이 막힐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 그러니까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체했나 보다 하고 소화제를 드시거나 손을 따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뇌 안에서 지금 뇌경색이 진행 중인지 뇌출혈이 진행 중인지는 검사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 뇌출혈인데 아스피린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막는 약이에요. 피가 굳어서 출혈을 멈춰야 하는데 그 기능이 차단되니까 뇌 속의 출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손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적 근거 없고 오히려 통증 자극이 혈압만 올립니다. 해야 할 일 딱 하나, 119 부르세요. 일곱 번째,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삐뚤어진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이에요. 가족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먹다가 국물이 입술 한쪽으로 새거나 웃는데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고 한쪽은 축 처져 있거나 거울 앞에서 이 하고 이를 드러내 보이게 해보세요. 양쪽 뺨이 대칭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이에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안면신경마비랑 뭐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 단순 안면신경마비는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마비돼요. 눈도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도 안 잡히고요. 뇌졸중은 달라요. 이마는 멀쩡한데 코 아래쪽, 입술과 뺨만 삐뚤어집니다.
이마의 주름은 양쪽 다 잡히는데 입만 돌아갔다면 그건 단순 말초신경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응급실이에요. 8번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양쪽이 다 저리다는 뇌졸중이 아닐 수 있어요. 디스크나 노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딱 한쪽만, 그것도 갑자기 힘이 빠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 뇌는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지배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몸을 지배하거든요. 혈관이 한쪽만 막히니까 증상도 한쪽만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진다. 단추를 채우려는데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단을 오르다가 한쪽 발끝이 자꾸 걸린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지금 옆에 부모님 계시다면 꼭 여쭤봐 주세요. 요즘 젓가락질 불편하신 거 없어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9번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단어를 찾지 못하고 긴 침묵이 생기거나 평소처럼 말하려는데 혀가 꼬부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이걸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근데 이게 뇌졸중의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두 곳이 있어요.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들어내는 곳, 베르니케 영역은 말을 이해하는 곳이에요. 여기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상대방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밥 먹었어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왔어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건 치매가 아닐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거예요. 마지막 3가지, 얼굴, 팔, 말하기. 이 순서 그대로가 바로 전 세계에서 쓰는 뇌졸중 자가진단법이에요. FAST, 지금 당장 외우세요. 미국 심장협회가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뇌졸중 자가진단법이에요. 영어라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저랑 같이 딱 한 번 하면 평생 기억하세요. F, face. 가족분들한테 웃어보라고 하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면 위험합니다. A, arms.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한쪽이 아래로 스르르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S, speech. 오늘 날씨 참 맑네요. 따라해보라고 하세요. 발음이 뭉개지거나 단어를 찾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T, time. 지금 즉시 119. 그리고 증상이 처음 시작된 시간을 메모하세요. 의료진에게 오후 2시 15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셨어요 라고 알려주면 어떤 치료를 할지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맥에 주사를 놔서 혈전을 녹이는 약은 딱 4-5시간까지만 쓸 수 있어요. 물론 그 시간이 지났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관을 넣어 혈전을 직접 빼내는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분 1초라도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머,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도 그런 증상 있었는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몰랐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뇌졸중의 흔치 않은 증상들, 특히 여성에게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딸꾹질 같은 신호들은 전문가들도 오인할 만큼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놓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훨씬 앞서 계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경험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실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사 시간에 슬쩍 관찰하는 거예요. 젓가락질이 자연스러운지, 말하실 때 발음이 어눌하지 않은지, 물 마실 때 사례가 들리지 않는지. 거창한 검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밥상 앞에서 5분이면 충분해요.
뇌졸중의 상당수는 일상에서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9가지 경고 신호 다 기억하시겠어요? 처음엔 많아 보이지만요. 사실 공통점이 딱 2단어예요. 갑자기, 그리고 한쪽만. 갑자기, 한쪽만 이상하다. 이 2가지가 겹치는 순간 주저 말고 119 부르세요. 혹시 가족이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거나 뭔가 예전과 달라지셨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치매 초기 증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저는 36.5 플래닛이었습니다.